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어제 이 시간에 좀 시장 상황 체크해봤을 때 너무 공포스럽다. 하지만 출연자분들께서 그 다음 날은 반등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루 만에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4월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부터 고민을 해볼 텐데요. 과장님, 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물론 오늘 어제부터 공매도 시작이 됐고 오늘 또 10시쯤에 관련된 정치적 이슈들 있었던 만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스피나 사실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이번 주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음 주에도 물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 오늘 3월달 관련된 잠정 수출 데이터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물론 1월 달에는 우리가 조업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었고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업일수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3월 달에 이게 연속성으로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반도체나 화장품이나 여러 의약품 쪽에 대한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일단 나왔던 만큼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향후에 상호 관세와 같은 어느 정도 이런 협상 부분이 본격적으로 끝나는 이번 주가 되어야 외국인 수급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조금 짓눌려왔던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추세 반전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연속일 거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월간 데이터들을 봤더니 전강 후약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떤 패턴을 그릴까 밴드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 둘씩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매도도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것도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한꺼번에 출현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으로 바스켓 매매가 상당히 좀 부여가 되면서 1조 넘게 어떻게 보면 바스켓으로 매도를 한 부분이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세가 좀 부족한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울 수 있는 정도 시점인 한 2,550 선 정도 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더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하단은 한 2,500에서 2,010 정도는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번 주가 잘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을 안 잡아주셨네요. 하단 라인.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 하반 경직은 확보해 갈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셨는데 과장께서는 밴드대 위에까지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은 상방은 저는 2,800 정도까지는 한 2분기 정도를 보고 있고 하단은 2,400을 보고 있는데, 사실 하단은 큰 의미는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4월 달에는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될 거고, 워낙 시장의 눈높이가 낮았던 만큼 충분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좀 외국인 수급이 섹터별 유입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기존의 25% 관세에 추후에 상호 관세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관세가 애드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이 조금 이번 시장에서 조금 연륜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 발표는 좋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분은 자동차 섹터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반도체,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ASCR이든 아스코 등 여러 학회에서는 기대감들이 확실히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상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오늘도 제약 쪽 관련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는 유일한 좀 섹터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어느 정도 수급을 지탱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좀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출 데이터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팀장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진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결국엔 메모리나 뭐 D램 쪽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얼마 전에 이제 낸드나 메모리 쪽 관련된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보면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에 계속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줬지만 2주 전부터는 좀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최우선주를 이제 삼성전자로 꼽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이제 SK 하이닉스를 최우선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레거시에 좀 집중적으로 중점을 주었었던 반도체 장비,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원익 IPS나 또 그리고 PSK 같은 이런 상당히 좀 많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되레 좀 빨리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쪽 장비와 그리고 소재 쪽 동지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었던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범용 반도체 쪽으로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제약바이오를 꾸준히 외치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이슈에 따라서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뭐 의약품, 뭐 여러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들이 이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물론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미국 쪽 공장 이전에 대한 검토를 준비 중에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2년마다 이제 공장을 이제 8공장까지 32년까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1공장, 2공장 정도는 충분히 이제 미국 쪽에 다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좀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피해 정도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뭐 에이비엘 바이오나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런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 공장에 대한 그런 이슈에서 굉장히 최소화되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회사들은 뭐 실적 데이터만 실적 데이터나 임상 데이터만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와주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상 1상이 아니라 그 임상 3상이 끝나고 나서 뭐 최종 OS 데이터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아스코나 이제 ASC와 같은 여러 학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 회사들, 뭐 화이자나 뭐 머크사나 여러 이제 빅파마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 공장 이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대한 뭐 로열티에 대한 변화들은 생각보다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관세 이주에서도 굉장히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매 분기마다 이제 여러 바이오 업체들이 하나둘씩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은 최종 데이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황행이 그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내년부터 시작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쯤에 아마 나오게 될 컴퍼스 테라피utics 그 단도암 치료제 관련 데이터가 더 잘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 추후에 이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하나둘씩 나올 수 있는 K 바이오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외국인들이 크게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좀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이오 투자 포인트 종목별로 자세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업종의 반등 특성을 보면 바이오, 조선, 인터넷, 금융, 지주 등이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공통점이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나 기술적 지표 모두 낙폭과대를 인식할 만한 부분, 플러스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라는 점도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기대감 안에 화장품이나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그밖에 뭐 엔터, 콘텐츠 등도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종의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섹터에 대한 분석도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혹시 지금 볼만한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그 한한령 해제가 좀 가지는 의미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세 결국에는 둔감한 쪽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에도 둔감한 쪽이죠.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장품 말고 엔터 쪽 관련된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엔터나 게임, 웹툰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못 오른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종목으로 좀 따져서 언급을 해드리자고 하면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송 쪽은 역시 CJ ENM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지만 일단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새롭게 매출 구성이 될 수 있는 쪽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장품, 엔터 등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하나그룹주 한번 볼까요? 오늘 지분 증여로 승계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한화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과장님? 물론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제 하나 이번 증자 이슈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증여를 세형제에게 나눠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배 구조에 대한 뭐 안착화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이나 여러 이제 지금 계열사들 간의 이제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 새로운 방산 관련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 있던 만큼 결국에는 물론 이게 시장에 대한 끝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이냐에 따른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그룹은 물론 이제 김동관 회장이나 여러 이제 세 번째 뭐 하나 세미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도체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금융 쪽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 이제 세계에 대한 그룹사들이 하나둘씩 실적에 같이 모멘텀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배 구조에 대한 강화들이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기업이 사업을 얼마나 본업을 좀 잘하느냐 여부도 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증자 이슈 등들도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총리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이슈를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팀장께서 바라보시는 이슈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뭐 상법 개정안은 뭐 장기로 봤을 때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남아서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만큼 일단 상법 개정안이 되면 일단 좀 투명하지 않았었던 우리나라 주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현재적 문제성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입법이 돼서 일단 뭐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지주 관련된 지주사의 재평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련된 지주사들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개정안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오늘도 이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일단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무난하게 좀 대처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은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는 나옵니다. 네, 일단 지주사 말씀을 주셨는데 주목하신 지주사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뭐 지주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한화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뭐 LG나 CJ나 GS 뭐 이런 지주사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도 높지만 연계되어 있는 연결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재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 지주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지주사 형태로만 홀딩스 관련된 부분으로만 진행을 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LG 쪽 관련된 그런 지주사들은 상당히 좀 가격 매력도 높고 일단 여러 가지 관련된 연계를 AI나 다른 전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LG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주사 LG 쪽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증시 주도할 섹터와 최선호주까지 한 번에 좀 듣고자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4월 전망을 하십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좋았다가 최근에 크게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음 주 4월 8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분기 때 한 4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전망치는 대략 한 4.9조에서 한 5조 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시각각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모건스탠리 이제 리포트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1분기 이제 바닥을 기점으로 회복 예상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파운드리가 워낙 이제 지난 4분기 때 한 2.4조 적자를 내세웠던 만큼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 거기에다가 레거시 쪽에 대한 분위기 물론 이제 어제 중국 쪽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부진을 하긴 했지만은 그게 부진한 게 아니라 기존의 재고에 대한 부분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가 적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계속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해봤을 때 뭐 스마트폰이나 또 PC 쪽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적당한 서프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봤을 때는 4월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 컨퍼런스 콜이 이제 만약에 4월 말쯤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하반기 HBM4나 레거시 쪽에 대한 이제 그 소부 장관에 관련된 신규 주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주도 섹터를 반도체로 주목하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 내용들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체크 포인트까지 주셨고요. 팀장님은 4월 어디에 주목하세요? 4월에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역시 뭐 한알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이 뭐 공존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차별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동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 국내 화장품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OEM, ODM으로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뭐 기초라든지 색조라든지 그리고 기능성에 대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도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더워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초에서 색조로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팔로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점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수출 데이터도 또 나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사는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OEM, ODM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해외 관광객에 대한 화장품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동사에 당연히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이 역시나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3개년 연속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 24년에 대한 실적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올해도 역시나 24년에 대한 실적을 이어간다라고 보면 PER이나 뭐 PBR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 단기적인 저점이기도 한 상황이고 가격적인 매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 그 전 달 대비했을 때는 10% 가까이 증가했고 그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인해서 오늘 화장품주의 주가도 반응 좋은데 일단 4월에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네.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하시고 4월 탑픽으로는 다른 종목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로봇 보셨어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LG나 삼성전자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고, 유일로보티스도 4월 달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청라 쪽에 사업을 이전을 하는 건데, 지금 SK온이 이제 유일로보티스의 이제 상임 이사가, 특히 이사의 8명 중에서 4명이 SK온 이사죠. 작년 아마 8월 달쯤에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준 게 올해 이제 캐파 증설이 된 공장에 이전을 하는 건데, 그게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이제 캐파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액 자체만으로도 350억인 회사에 캐파 2, 3천억 대한 공장을 증설하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SK 관련된 그룹과 관련 수준 모멘텀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공정률이 대략 한 90%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4월달에 공장 준공식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를 4월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셈법이 좀 복잡해집니다. 4월 2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이제 국가별로 그때 발표를 한다고 하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같은 날에 시장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한 줄 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림 끝에 뭐 결실이 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의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많이 손절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매도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분할적인 거라도 좀 접근을 해서 매수를 단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를 잘 견뎌내면 분명히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흐름들이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뭐 리스크는 최소화하되 일단 시장에서는 동떨어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고 있는 종목을 보면 네이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한화 시스템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방산을 좀 담고 있는데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전략 과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여러 해외 IB 업체들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올해 이제 성장 GDP 성장률에 대해서 목표치를 뭐 하향하는 리포트가 아마 여러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이제 시장은 새로운 뭐 추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공포가 더 휩싸였을 때 충분히 기회가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결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충분히 기회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손창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